안녕하세요. 정경입니다. 오늘은 포천 장자 일반 산업단지 변경 계획법에 대해서 조합하고 우리 해당 부서 그리고 입주 예상자시죠, 그러니까 기업 사업체분들하고 이렇게 먼저 지난 임시회에서 있었던 그 시정 질의를 통해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좀 더 의회와 긴밀한 토론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이 들어와서 의원님들하고 수기를 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물론 오늘 이 토론회는 그 시정 질의와 답변에 대한 내용을 뭐 바꾸거나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된 과정이나 동기를 한번 다시 짚어보기로 해서 장자 산업단지 분양과 거기에 미치는 뭐 우리 기업체들의 사정 이런 걸 저희 사실 정확하게 한번 의원님들이 견제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마련 자리니만큼 시간이 또 오늘 좀 제한이 돼 있어요. 한 30분 내에 저희가 말씀을 다 듣고 궁금한 걸 저희 의원님들이 묻고 그래서 그거를 총 취합을 해서 나중에 이제 시하고 오늘 협의 거쳐야겠죠. 오늘 과장님이랑 감독팀장이 오셨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통보를 저희가 뭐 몇 분 오시라고 대표분을 모시고 할 수도 있고 별 내용이 없으면 그냥 통보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니까 우선 최종국 조합장님의 저 조합에 대한 입장을 우선 듣도록 하죠. 네, 시의장님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지역구 의원이신 유재빈 의원님, 정식 의원님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에 포천장자 일반산업단지 109 사업자가 금속 제품 제조 분양을 위해서 도금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그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약 1년여 기간을 거쳐서 협의 과정을 통해서 업종 변경을 통해서 저희가 그 도금업종으로 배치를 받았던 상황을 다시 번복을 해서 뭐 속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위치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의 뭐그 일련의 그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관리기본계획에 도금업체를 배제하는 그런 건으로 해서 저희가 그 경기도로부터 또 지금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지금 준공을 5월달을 목표로 약 한 10여 년에 걸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대하게 지금 사업을 하고 힘들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막바지에 다다라서 이러한 그 내용으로 인해서 준공에도 지금 차질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고시도 지금 뭐 못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엄청나게 지금 받고 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과연 포천시가 제대로 숙지를 하고 알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그동안의 사업자들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되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 가장 취약한 계층인 그 한세민들이 109 사업을 그야말로 정말 밝은 광명의 그 음지에서 양지를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까지 내몰린 것에 대해서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좀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껌껌이 이게 뭐 석탄 이거 포천시가 주도적으로 가져온 그 석탄으로 인해서
이게 무슨 연자제에 걸린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뻔뻔히 장자 산다하면 석탄이 그냥 먼저 대두가 되니 이거 포천시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 아니냐. 장자 산다니 왜 거기에 연관이 돼서 모든 것이 그냥 환경 문제 하면은 거기는 그런 집단으로 내몰리는 이 현실이 너무너무 이거 정말 이게 맞는 얘기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저희가 자료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원 실장이 좀 시간이 없으시다 보니까 빨리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천 장자 일반 사업단지 개발조합에서 공무 업무를 맡고 있는 임원 실장이라고 합니다. 편의상 좀 앉아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장자산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1공구는 약 5만 평이고요. 사업 시행자는 이제 포천 장자 조합이 되겠습니다. 2공구는 약 10만 평으로 이제 포천시와 이제 신편사업단지 개발 주식회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어 있고, 그래서 총 15만 평을 개발하는 사업이며, 2016년 11월에 2공구는 준공이 났고요. 올해 1공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자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유치 업종은 섬유, 가죽, 화학, 금속 업종이며 2009년 5월 19일에 환경부에서 특정 유해물질 배출 제한 고시가 개정되어 10만 평에 한해서 특정 유해물질 배출이 가능해졌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적절한 방지 시설을 설치,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업단지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도금업종 유치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를 보시면요. 장자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도금업체들은 1981년부터 포천시 동기어리에서 도금업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공장 시설 및 설비, 폐수 처리 시설이 노후화되어 환경 문제와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더욱더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에서 사업하기를 희망하고 공장 이전에 대한 건의를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산업단지로의 입주를 희망하였고, 저희가 검토한 결과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특정 유해물질 배출 허용 기준치와 그 위에 별도 배출 고시에 따라 정해진 허용 기준치 이내, 여기서 별도 배출 고시 배정 내용을 보시면 도금 업종은 급여 업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기준 이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면 가능하다고 하고, 양주시 검주산단에서 운영 중인 도금업체 유치 사례와 양주 운남산업단지에서 4만 평을 도금업종으로 유치하려는 사례 등을 봤을 때 충분히 환경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도금업종을 유치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4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와 맨 뒤에 있는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을 도면 보시면 조그만 평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2블록 20루트인데 요 부지가 한 2,200평 정도 됩니다. 그쪽에 저희가 도금업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땅이 가용 면적이 1,9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환경 기준에 따라서 전처리 시설을 해야 되니까 전처리 시설이 약 1,000평 정도 필요하고, 가용 면적하고 건폐율 등을 고려하면 실제 공장으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액 이번에 계획 변경 시에 1공구에서 현재 미분양 상태인 3블럭, 요 도면 보시면 큰 블럭이죠. 큰 블럭에 금속 가공 제품 제조 업종 위치를 변경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금업체 유치 경위에 말씀드렸고, 참고로 세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양주시 자료입니다. 양주시 자료에 보시면 거기에 양주 운남산업단지 조성의 목적에 폐수 배출 업종을 집단화함으로써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기대 효과로서 도금 특화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양문 사업단지의 경우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종말 처리장으로 직방류되는 구조임에 반해 저희 사업단지는 별도 배출고시 적용 산단으로서 각 공장에서 발생하는 그 폐수가 업종에 부여된 그 기준 수치, 아까 보신 그 기준 수치를 확보해야만 장대산업단지 폐수 종말 처리장으로 방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운영 방식에 대하여는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표가 있는데 그걸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준 수치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폐수 배출 차단 시설을 설치하여 방류를 못하게 할 거니까요. 환경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위치 변경 반대 입장에 대한 문제점을 최종국 조합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금속 제품 제조업 위치 변경 반대 입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속 제품 제조업은 뿌리 산업으로 분리되어 있는 산업군으로 특히 포천시 및 인근 지역에서 운영하는 업체들은 그 시설이 취약하여 환경 문제에 늘 노출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므로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의 이전을 독려하고 제도권에 편입 관리하여서 그동안의 지역에서의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017년 12월에 장자산업단지 109 사업자가 접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계획 변경에 소위 업종 변경 건은 2016년도 개발 변경에 의하여 업종을 배치받아 그 위치만 변경시키는 내용으로 모든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어 고시 발표 시점에 포천시에서 관리 기본 계획에 업종 제한을 하겠다는 포천시 입장은 법을 수호해야 하는 행정기관이 오히려 절차법을 무시하여 행정의 일관성, 결여로 인한 피해를 오로지 사업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키고 있는 사례고, 어려운 여건 속에 산업단지 개발을 해야 하는 장자산업단지 사업 주체인 한센정착촌 사이 붕괴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행정기관으로서는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저기 업체 대표이신 분 아니 저기 장 109 말고 저기 도금업체 기존에 저기 지역에서 도금업을 하고 계시면서 그 변경되기 전 그 부지로 그 오기로 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 대표 그분에서 대표가 좀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교 천단내에서 폐수장을 운영하고 있는 유재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그 최정국 조합장께서 말씀하신 금속 제조업의 위치 변경에 반대의 문제점에서 보면 금속 제조업은 뿌리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산업군으로 포천시 및 은근 지역에 운영하는 업체들이 그 시설이 취약하여 환경문제에 노출되어 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포천시의 정책으로서 위반이 됐어야 되는 부분을 지금 장자산업단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81년부터 그러니까 국도법의 전신에서 보면 84년까지는 특정 유해물질이 입주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거의 법이 개정돼서 안 됐지만 현재 그 주변에 민원이 많이 대두돼서 밤에 야간에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금업체는 굉장히 어떤 영세업종이기 때문에 24시간 풀가동을 해야만이 어떤 경쟁력이 있는데 지금 뭐 밤에는 전혀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굉장히 그 장자산업단지를 노크를 많이 했었고 장자산업단지 전에 또 저기 어디입니까 여기 저 가구단지인가 그쪽에다 또 두드렸습니다만은 전혀 포천시에서는 그 정책이 반영되지 안 했는데 이런 사항을 최종국 조합장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최종 조합장께서 지금 이러한 과정을 해서 업종교육을 해서
들어가려 했었는데 폐수량이 부지가 1,000평이 소요되기 때문에 2,000평에다는 그 철저하게 들어가 버리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이 부분을 지금 6,500평 있는 그쪽으로 옮기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에 옮기기 전에는 몇 개 업체가 그 등록을 하셨던데 그건 뭐 협약서 나오고 그런 거 있어요? 근데요, 왜냐면 지금 현재 열악한 폐수장에서 보면 장자의 일단 이게 배출을 맞추려면 인력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폐수장을 하려면 최소 한 30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선단에 업체도 한 10개 업체가 있는데요. 10개 업체에다가 보면 한 13개 되죠? 네, 13개 업체가 30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몇 개층은 더 양주에서 이렇게 오셔서 좀 더 폐수량 그 부분을 30억에 대한 부담을 더 줄이기 위해서 양주 그 도금조합이랑 우리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양주에서 협조 차원에서 몇 개 업체가 더 이쪽으로 더 오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기존에 저희 관계업체는 애초에 그 2,200평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폐수처리 시설 문제로 해서 감당이 어려우니까는 업체를 더 끌어들여서 그렇습니다. 평수를 늘리시려고 네. 신청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장님, 이거는 포천시에서 정책으로 이거는 해야 되는 사항을 좀 장자에서 좀 대신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저기 우리 109 사업자님들 뭐 말씀 다 하셨잖아요.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만하시고 그러면은 정책 사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저희가 대표를 한 말씀. 제가 좀 전에 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너무 장자적 109 전무를 맡고 있는 이상진입니다. 제가 이제 약 9년 동안 봉사를 하면서 재정을 전부 다 만들고 있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점이 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8월 9일 그 한태에서 50억 대출 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말이 참 많고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 외에 우리 개인 토지 모든 걸 다 담보 제공을 해가지고 약 한 79억 정도를 은행 자금을 해서 빌려서 지금 쓰고 있는데 이제 이것도 거의 이제 고갈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로 그 준공이 돼서 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도금업체 이런 데가 와서 분양 채비지 분양을 해서 그걸 저희들이 받아서 50억도 갚고 뭐 또 저희들 이제 주민들이 했던 그 돈도 다 갚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50억 대출 받은 것만도 지금까지 현재 약 10억이 넘도록 이자를 냈습니다. 이자를 냈고 1년이면 연간 그 이자 비용 나가는 것이 약 한 5억 9천, 약 6억 돈이 지금 발생이 돼서 나가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나면은 약 200만 원 가까운 돈이 지금 이자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이제 이 처음 사업을 할 때에는 그 우리가 힘든 과정에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깨끗한 환경에서 개척 환경에서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했는데 살자고 했던 것이 어쩌면 죽자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된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마음속으로 안타깝고 물론 뭐 사람이 살아가는데 변수는 있습니다만은 이자나 돈이나 모든 것이 고갈된 상태에서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혹시 말씀을 좀 드려야 우리들이 최종 질문을 할 테니까 홍철 지역비용과장 대책을 좀 주관하셔야죠. 문제 정도는 지금 현상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8월 29일 날 승인된 게 금속 가공업으로 8,048평방미터가 금속 가공업 위치로 선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 11차 변경 계획은 금속 가공업이 8,408평방미터에서 채비지 21,885평방미터로 여기 위치하고 면적을 바꾸는 사항들 현재 사항은
경기도에 이게 이제 서류가 올라가 있는데요.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아직 협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승인을 좀 보류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뭐 장자산업단지에서도 지금 얘기한 게 포천시는 국토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임진과 위협 배수대출 시설 제한으로서 기존 사업장은 유지하는데 앞으로 뭐 신규 사업장이 일반 시설에는 입지가 불가한 상태고 현재 있는 2개 업체도 과거 인허가 과정에서만 한 것 빼놓고 사업의 확장이나 원료 변경이나 이런 게 무조건 제한된다. 사실 그렇게 변경이 있을 때는 바로 폐쇄 조치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장자산업단지는 도금 사업장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별도 배출 허용 기준 및 폐쇄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를 해가지고 전처리 시설을 해가지고 배출할 때에는 사실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조합에서도 얘기한 산업통상부에서는 금속 도금업을 뿌리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해서 국고 지원도 하고 그러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의원님들이랑 말씀드릴 때는 저희 쪽에서 진짜 조합을 설득시켜가지고 좀 금속 도금업 중에서 도금업체를 좀 배제하고 좀 들어왔으면 해가지고 이제 조합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간단하게 했는데 사실 아까 전무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합에서 50억하고 또 개인 돈으로 저거 하는 게 나날이 제가 3% 이자만 따져봐도 사실 조합 한 30여 명이 한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진짜 자고 일어나면 땅 두세 평씩 그냥 날아가는 지금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게 좀 시급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합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요청하는 사항이니까 의원님들이 좀 잘 좀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는 또 의원님들의 입장이나 의견을 시 행정 차원에서 적극 반영해야 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조합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대화해서 다른 업종으로 유치하자 하는데 평수가 한 6,600평 되니까 좀 평수도 크고 사실 입주하는 업체가 사실 입주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여 노력을 거쳐서 이런 걸 모르고 저는 우리 행정기관 편의만 생각하고 좀 그렇게 좀 섣불리 그렇게 한 상황도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환 팀장님 제 처리시설 1차 해서 장자산업단지 폐쇄물 처리로 가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심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지금 설계 단계에서 설계 자체가 처리가 가능하도록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우리 기존 장자 처리시설이 네. 그것까지 동업체가 들어와서 전처리하고 나온 것까지 처리할 수 네. 있게 해놓은 거예요? 네, 돼 있기 때문에 승인이 다 나온 승인이 거고요. 처리해 나온 거라?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도금 같은 경우에는 특정 유해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생물학적 처리가 주잖아요. 처리장이 그러다 보니까 화학적 처리로 이제 전처리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성상이 좀 약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까다롭긴 한데 지금 저희도 최대한 환경 쪽에서는 도금 업종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여기 지금 선단동하고 동교동에 지금 한 30년 가까이 지금 산재에 있는 업체들이 지금 13개 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유재석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데도 11개 있고 그다음에 동교동에 2군데 있거든요. 그 업체가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단속을 하면서 작년에도 폐쇄를 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업체를 지금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지금 여의치가 않아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걸 지금 합법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이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하면은 좀 어떻게 했나 이제 그런 방법은 찾아보긴 했어요 사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대안을 찾긴 했는데 지금 뭐 어차피 이 기획재정과에서 뭐 승인 나는 대로밖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장세서 처리를 하든 처리를 하든 도금업종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근데 금속하고 이제 유엔 물질이 전문가도 다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부분인데 전체 시설을 해서 통용돼서 다 받았을 때 문제가 없느냐 가장 키포인트는 그거죠. 그러니까 기업 지원과에서 해준 거 갖고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짚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도금이라는 게 원료를 뭐 쓰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발생될 수 있는 물질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안이라든지 불이라든지 이런 물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물질만 잡아주면 되고 이제 그 기준치는 항상 이제 저희가 측정을 그 배출을 측정을 하니까 그 기준치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리장으로 유입되기 전에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태를 보는 거죠. 기준치. 전처리 시설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처리장을 못 들어간다. 네. 그 장치도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게 자동이에요. 우리 저기 TNS 자동 경보기 오면 자동은 뭐 어떻게 설치할지 그러니까 자동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시민들이 가서 매일 지켜볼 수도 없고 측정할 수 있는 뭐 기구도 없고 전문가도 없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확대가 되는 거 바라요. 일단 그 부분은요. 그 사례는 검증 공간에가 지금 사례가 있습니다. 검증 공간에 하조마차가 해적이 어디 있고 공단이? 양주요. 거기는 예 도금하고 같이 지금 처리하고 지금 10여 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 이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의원님도 시간이 없으니까 10분만 드릴게요. 10분만. 지금 우리 시 입장, 우리 조합 입장, 우리 기존 우리 건업체 사장님들 애로사항을 들었으니까 뭐 여쭤보고 싶은 거 의문나는 게 있으면 좀 질을 좀 해주세요. 진심입니다. 우리 강경 과장님은 계속해서 나오셨고 또 배동철 과장님도 나오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장자 일반산업단지 1차 변경 계획 변경을 요청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계획을 집행부에서 알아서 혼자 하시는 걸 가지고 이제 와서 의회 일이 커지니까 의회 지금 공을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저태는 하지 말았음에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의회에서 아니야 집행부에서 처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의회 의원님들한테 떠넘겨가지고 의원님들은 그런 걸 들었을 때는 마음대로 혼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을 지금 과장님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승인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죄송한데 저기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니라요. 의원님들의 그 의견을 청취하는 거지 꼭 의회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법적. 그런 거를 왜 그러면 의회에다가 의원님들한테 떼내는 의원님한테 떠는 게 아니라 그때 저기 올바르게 처리하셨으면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시는 상태입니다.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 이 폐단이 온 거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럼 뭐든지 집행부에서 알아서 혼자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이지 왜 의회에다가 무슨 요구를 하고 그런 사항을 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소개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문제는 도금 업종에 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 의견 청취 사항이 있을 때 의회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무슨 대책이 있느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장려산업단지가 석탄
최종국 그 조합장님은 석탄 문제 자꾸 하냐고 했는데 석탄 때문에 지금 4년째 갈등을 겪고 있는 저희가 그런 사업장이기 때문에 특히 그 환경 문제에는 민감하단 말이에요. 근데 업종이 그 변경 확대되는 과정을 의회에서 인지하고 그런 유해된 물질이 들어오면서 환경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로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시정기지 답변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업체하고 조합에서 문제가 생기시니까 설명을 자세히 하겠다 해서 간담회를 여는 거니까 그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이현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참 오늘 자리에서 행정부를 질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신평리 일대에 최종국 조합장님 와 계시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황이 오늘까지 온 부분에 대한 건 피해자적 입장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충분히. 왜? 애당초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면적이 부족하고 또 국가의 어떤 광역단체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인 한센인을 거기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포천시가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고려 검토했어야 되는데 분양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최 조합장님도 처음엔 잘 되실 줄 알았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시간이 길어지고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이상진 이사님이라고 그러셨나요? 그 운영에 대한 부분들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도 뭐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애초에 산업단지를 만들 목적이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 산업단지를 만들었는데 지금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향후엔 모르겠어요. 좀 현재보다는 좀 나아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환경 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이었었다라고 한다면 애당초부터 석탄을 끌어들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석탄을 끌어들인 것 자체가 포천시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또 지금 이제 109에 장자산업단지 109에 한센인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애초에는 그 가죽과 신발 가공하는 그런 업체들이 입주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한 2,000평 면적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지금 분양에 대한 부분을 촉진하기 위해서 도금업체에 대한 부분을 변경 신청을 받은 거고 그 변경 신청 받는 과정에서도 지금 바로 환경관리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도 이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사실 근데 이야기 드리고 싶지 않은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최한 와서 출석을 하셔가지고 이 내용에 대한 걸 경청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엊그저께 131차 임시회에서 시장은 도금업체는 절대 입주시키지 않겠다라고 의회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놔놓고 지금 도금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이랑 장자산단의 조합장 입석시켜가지고 의견 청취하는 부분에 대한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도 아까 의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최하 업종 변경을 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가뜩이나 석탄으로 인해서 4년간 주민들과 어떤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거 의회와도 사전에 업종 변경으로 해서 이렇게 도금업체에 대한 부분 분양 촉진을 위해서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귀뜸이라도 해줬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다 해놔놓고 이제 의회에다가 어떤 이랬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보고하는 상황밖에 더 되겠어요? 우리 포천시 행정에 대한 부분은 지적 안 드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애초부터도 뒤죽박죽된 그런 행정으로 인해서 결국엔 첫 단추가 잘못 껴지기 때문에 끝내 와서도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상황을 종합해 보자라고 한다면 여기 계시는 장자산단 조합장님 이하 다 피해자 입장이라고. 그리고 지금 폐수 처리장에 대한 부분도 그래요.
93억짜리를 53억에 해놓고 엊그저께도 전기요금 때문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들이 전기요금 폭탄을 맞아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거 결국엔 지원금 해주세요 라고 의회에다 떠넘겨 놔놓고 대내적으로는 의회에서 그걸 발목을 잡고 있어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행정에 대한 부분들은 책임 행정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고, 지금 의장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뭐 어떤 금속업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건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왜? 폐수치 시설에 대한 부분 전처리 시설을 한다라고 해도 기존에 있는 폐수 처리장에 대한 부분들은 소미와 가죽을 처리하기 위한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제가 환경 전문가는 아니지만 애초부터 이 폐수 처리장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입주 업체에 대한 부분들이 동시에 입주가 돼서 동시에 폐수 처리가 됐다라고 하면 전기 요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었겠죠. 그러나 애당초에 보면 92억의 제한이 들어왔었을 적에는 들어오는 톤수대로 뭔가 정화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는데 그런 시설 과정을 다 빼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도 도금업체에 대한 전처리 시설이 된다 해도 생물적 요구반응에 대한 그런 처리 시설에 대한 부분을 맞출지 안 맞출지 그 부분에 대한 건 미지수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저 환경 과장 대신해서 나오셨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한 거 여기서 그렇습니다라고 답변 주시기가 그럴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처음부터 재검토돼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행정 집행에 대한 것을 보면 애초부터 도금업체에 대한 부분들을 산단에 넣겠다라고 했었으면 어떤 반대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뒤로 젖혀놔놓고, 우리 시에서 집행된 것을 보면 다 그래요. 레미콘 공장 들어오는데 콘크리트 벽돌 공장 찍는 걸로 허가내놓고 나중에 업종 추가로 해요. 그러면 쉽거든요. 이 부분도 그런 일종의 한 편법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을 향후에 좀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실 상황들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저기 제가 이게 우리가 지금 기존 업체가 그 처리 시설을 도금에 대한 전처리 시설을 해서 넘긴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현석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기존 처리는 도금에 대한 처리의 기능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르지만 우리 가상에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지금 변경된 내용을 다 승인해서 시에서 많이 해줬을 경우에 그 도금 업체만의 별도의 완전한 처리 시설을 만들어서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처리만 해서 넘기지 말고 따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 따로 완전히 해서 주역 내에서는 안 돼요. 안 되는 거? 네. 사업단지 안에서는 네. 글리 가서 가야 된다. 그리고 또 저기 업체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기존의 1차 변경은 2,200평. 네. 거기에는 다 들어가실 수 있는 거죠, 우리 업체는, 관내 업체는. 못 들어가면 왜 그러냐면요. 네. 거기에 주차 공간하고 네. 이제 그 폐수처리하고 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평수가 300평밖에 안 남습니다. 거기에다가 할 수가 없어서 아니 1차에 좀 1차 저 변경할 때 지금 2차 변경 지금 한 변경하는 대로 좀 아예 하셨어야지 뭔 사업을 그렇게들 그냥 지금 의장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지적해 주신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은요. 그 도금 시설은 물리화학적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거든요. 도금에서 나오는 것은 특정 유해 물질이 좀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섬유도 마찬가지 특정 유해 물질이 나옵니다. 또 가죽도 특정 유해 물질이 나옵니다. 또 가죽이 도금에서 나오지 않는 특정 유해 물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종말 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특정 유해 물질이 나와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전에 양주에서 지금 운영 중인 검증공단의 그 처리장 정말 폐농도 마찬가지 그거 똑같이 특정 유해물질 처리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농도가 높았을 경우에는 화학 처리로 잡아야 되고 잡고 난 다음에는 2차 생물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0년 전부터 도금하고 소미와 가재 혼합해서 처리하고 있는 게 지금 입증이 되어 있는 게 지금 양주의 검증공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저 장자에다가 1차를 하려는 이 부분은 양주에서 가지고 있지 않는 그보다 몇십 배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 30억을 투자해서 전체를 하기 때문에 정말 그 전혀 미세물 처리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정리를 해야지 뭐 자꾸 그 지금 업체 대표가 말씀하신 거와 같은 그런 처리 시설이 완벽하게 될 수 있다. 되고 있는 곳, 또 우리가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줘요. 우리 저희 이런 팀장님. 그냥 이렇게 말씀이야 뭐 말씀이야 다 하시는 거 들으면은 완벽하게 처리된다는 건데 그거를 저희가 그 인정할 수 있는 그 뭐 자료가 있든지 뭐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냥은 좀 어려운 거고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 우리 저기 조합장님은 더 하실 말씀 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할게요. 아예 안 돼요. 5분만 할게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30분까지 했는데 10분 연장해서 15분 지났잖아요. 조금 왜곡된 내용이 있은 것 같아서 조금만 예, 하세요. 3분만 하겠습니다. 인허가 받은데 300평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을 잡은 걸 보니까요. 3층, 4층 막 이렇게 잡았어요. 용적률을 다 쓰려고. 그러면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 거기서 또 움닥움닥 하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아주 거기에 질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 도금업체 그 대표들하고 제가 협의를 한 게 피자. 높이지 말고 펴라. 펴서 넓은 장소에서 이게 좁은 장소에서요. 면적이 요만한 데서 폐수가 그게 나오면은 부하량이 높아지는 거예요. 부하량이 높아지잖아요. 저희 폐수 처리장은 저희가 도금만 받자고 이거 산업단지 만든 거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예전에 무허가 공장 할 때요. 도금 공장에 들어왔어요. 아마 윤정아 팀장이 아실 겁니다. 그때 도금 공장 안 좋다고. 안 좋습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내쫓았어요. 도금 공장을. 그리고 경기도에서 우리가 장자산업단지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도금 공장을 특화단지로 만들자. 그 제안이 들어왔어요. 김문수 지사님 때. 왜냐하면 그 도금업체에서 계속 그 요청을 이전을 해달라. 이렇게 이런 데서 하는 게 너무 힘들다. 환경 문제 계속 걸리고. 지금 동결이도 지금 계속 이때가 포천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도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진해서 그건 안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뭐 분양을 위해서 그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좀 알아봤어요. 은남산단에서 4만 평을 배정한다고 그런 소리를 듣고 사실은 저는 은남산단 그 유치한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그거를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 여기 조성 다 끝나고 하라. 그 양주시하고도 제가 무지하게 싸웠습니다. 경기도 가서. 그래서 4만 평을 배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은 양주시는 무슨 바보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게 됐습니다. 검주산단에 있다는 거 보고 놀랐어요. 거기는 전처리 시설이 없어요. 그냥 배출이에요. 폐종으로 그냥 들어가는 시설이에요. 그거를 보고 전문가들 만나서 이게 도금이 도대체 어떤 거냐, 처리가 가능하냐, 처리가 다 가능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을 검토하고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 이거 도금 공장에 들어와가지고 폐종에 들어와서 장자산단이 거덜나면은 제가 이거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도금 공장 몇 개 받자고 장자산단 만든 거 아니에요.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업종 배치를 한 거고요. 만약에 도금 공장에서 특정 유해 물질 여기 농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요 기준치 이거 대한민국의 공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 수치를 넘어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면은 그 즉시 폐수처리장에 문제가 됩니다. 폐수처리장에서 연락 오는 동시에 도금 공장은 따로 블럭이 있어요. 물 방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는 돈공정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장자 산단이 다 표준어 처리 가동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처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예전에 별도 배출 그 전처리를 하라고 환경부에서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 아마 그 아시겠지만 페놀 그 유출 사건,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같은 것들이 전처리 시설이 없어가지고 낙동강 같은데 배출돼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 배출 고시를 제정해서 산단 이제 앞으로 만드는 산단들은 양주 음남 산단도 별도 배출이 있기 때문에 도금 공장을 유치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저희 장자 산단도 별도 배출 고시가 없다라고 그러면 도금 공장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못 들어오게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그뭐 좀 시간이 이렇게 또 금방 지나갔는데 우선은 오늘 저 들은 내용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거를 뭐 시에다가 건의해서 뭐 도움업체를 받지 않겠다고 시장님 답변한 내용을 바꿔라 말아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건 이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저희는 그 조합과 우리 입주업체 기존의 관내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의원님들이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조치이고 일단은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우리 시에서 그 50억 보증 쓰는 문제를 대물로 우리가 인수 받으면 안 돼요? 네? 대물로 지금 분양 못한 땅으로 땅으로 우리가 분양을 받는 거죠. 뭐. 우리가 저희가 50억으로 땅을 받는 조건으로요. 아니 그래 지금 뭐